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 벼락템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우물파다 발견한 모모. 2021년 7월 스리랑카 라트나푸라에 거주하는 가마개는 자신이 발견한 돌 하나를 감정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돌의 가치는 1억 달러. 한화로 무려 1,155억 원에 저 돌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뭔데? 1차원적인 질문. 그냥 봤을 때 산에 많이 있는 그 색깔 아니야? 그냥 화강암? 그렇게 보이는데? 운석이다. 그래. 운석. 외계에서 온 물건. 외계. 그야말로 돈벼락을 안겨준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 가마개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우물 공사를 하던 중 어허. 아유, 뭐지 이게? 이리 좀 와보세요. 우물 파는데 이게 나왔어요. 우연히 이 돌을 발견했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돌임을 직감한 가마개는 당국에 신고한 뒤 보석감정협회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밝혀진 이 돌의 정체는 보석. 무게만 510kg, 250만 캐럿의 세계 최대 스타 사파이어 원석. 저게 사파이어라고? 유례 없는 엄청난 크기의 이 스타 사파이어는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대 크기 사파이어로 공식 등재됐고요. 호호. 그 가치는 무려 1,155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저 겉으로 보기엔 그냥 또 돌 같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봤을까? 밤에 빛났나? 사실 가마개는 3대째 보석 거래업을 하는 보석 상인으로요. 비록 집 뒷마당에서 우연히 발견한 돌이지만 준 전문가의 직감으로 범상치 않은 돌임을 알아본 겁니다. 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 있네,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스타 사파이어가 촘촘히 박혀 있죠. 이 원석을 두고 한 전문가는 이것은 아마 4억 년 전 형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요, 이렇게 큰 원석은 처음 봐요. 이 스타 사파이어 원석은 우연히 발견됐다는 뜻의 세렌디피티 사파이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필 또 보석상 집에 이게 묻혀 있었고 그 사람이 우물을 팠고 파는데 거기서 나왔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알아봤고 운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돈벼락템을 알아보는 안목. 덕분에 가마개는 한순간에 세계 최대 크기의 스타 사파이어 원석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10위 공개합니다. 금 대신 뭐뭐 팔아 1억 천금. 1890년대 미국 1억 천금의 꿈을 꾸며 금광을 찾던 골드러시 시대. 독일 이민자 출신 루돌프 하긴 역시 금광을 개발할 목적으로 사막지대 한 협곡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금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뜻밖에도 아주 엉뚱한 데서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유물이 발견됐나요? 어허. 고대 유적지. 그렇지. 네. 그래서 관광지가 된 거예요. 여기. 아하. 이곳에서는 힘들게 채굴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이 돌이 돈을 벌어준다고 합니다. 돈벼락의 정체는요, 다름 아닌 뷰. 타내면 사라질 금이 아닌 평생 팔아도 닳지 않을 관광지로 개발하며 1억 천금의 꿈을 이루었던 겁니다. 아, 경치가 좋구나. 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인디아나 그렇죠? 존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침식과 융기, 또 바람이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품. 붉은 빛을 띠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매력의 암석들. 자, 루돌프 하게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이곳을 안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명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레드락 캐니언입니다. 우와, 저걸 선점을 했구나. 야, 저게 원래 금 캐려고 산 땅이었어요. 자,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비경에 특히나 사진 작가들과 예술가들에게 인기 만점, 다양한 문학 작품들의 배경이 되고 사진으로 공개되며 입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요. 말 그대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 마케팅에 성공했던 건데요.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 이후 레드락은 후대를 위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연이라고 평가돼 현재는 주립공원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매년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9위를 공개합니다. 스파이더맨 모모가 40억,
2021년 전 세계 최고의 흥행작 중 하나인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초로 전 세계에서 흥행 수익 10억 달러,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와 만화, 게임할 것 없이 분야를 넘나들며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그런데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이것 하나로 무려 40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40억이면 뭘까? 스파이더맨의 초판 만화책이나 오. 뭐 그때쯤 나왔던 초판 영화의 무슨 포스터나. 근접합니다. 아, 그래요? 만화책이 맞긴 맞습니다만 만화책 한 권도 아닌 단 한 페이지가 40억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단 한 장이? 한 장.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에? 40억이에요. 저게요? 네. 이 페이지가 왜요? 에? 1984년 발간된 한정판 시크릿 월즈 제8호 25페이지. 바로 이 장면이 스파이더맨의 대서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수트를 입고 이웃들을 구하죠. 근데 이 페이지, 이 장면에서는요, 검은색 외계 생명체 신비오트가 스파이더맨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최초의 블랙수트 스파이더맨이 탄생. 팬들 사이에서는 이 블랙수트 탄생 장면이 스파이더맨 역사에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으로 꼽힙니다. 언제나 친절한 이웃이었던 우리의 스파이더맨이 블랙수트 이후 흑화.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훗날 안티 히어로이자 인기 캐릭터인 베놈의 탄생과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경매 시작. 단 10여 분 만에 336만 달러. 무려 한화 약 40억 원에 낙찰됩니다. 우리 그래도 40억 원에 한 페이지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 페이지로 기록됐습니다. 야, 그렇다고 만화책의 한 페이지가 그렇다고요? 이게 컬렉터의 세계구나. 그렇죠. 저거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서랍 속에 있었던 사람, 뭐 집에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던 사람, 이거는 완전 돈벼락이네.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보물섬, 막 IQ 점프 이런 거 다 갖다 버렸는데 그거 잘 갖고 있으면은 뭐 둘리의 탄생 이런 것도. 오늘 집에 잠들어 있는 만화책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역사와 뜻밖의 대박을 찾아낼지 모릅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8일 공개합니다. 이웃집 차고가 뭐뭐? 2020년 영국 잉글랜드 스타워 브리지. 피터 심프슨이란 남성이 사망한 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집과 차고 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한 노부부에게 상속됐습니다. 이에 심프슨의 집을 정리하던 노부부는 가구 등을 경매에 붙이기로 결심. 경매인 크리스 에스턴이 심프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이것들은 여기는 보물 창고나 다름없어요. 심프슨의 차고를 살피던 경매인 에스턴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니 차고인데 뭐, 아 올드카 쿠바에서 많이 보이는 거. 오. 아, 그게 나왔네. 경매인 에스턴이 깜짝 놀란 이후 차고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발견했던 건데요. 여기 잘못하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버릴 뻔했죠. 어머. 먼지 쌓인 쓰레기 봉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것들의 정체는 수트. 수백 개에 달하는 인기 영화 스타워즈의 장난감들. 와. 알고 보니 차고의 주인이었던 심프슨이 스타워즈 장난감을 수십 년간 수집했을 정도로 스타워즈의 찐팬 중에 찐팬이었던 겁니다. 와. 아니 난 스타워즈 팬도 아닌데 갖고 싶은데. 사실 노부부는 이 장난감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요. 먼지 쌓인 차고에 쌓여있던 장난감들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매인 에스턴이 스타워즈 장난감들의 찐 가치를 알아봐준 덕분에 경매에 붙여서 돈벼락을 제대로 맞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가에 팔렸다는 이 자와 피규어,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3천만 원. 아니지. 얼마? 저 미개봉이죠? 응. 그리고 스타워즈죠? 어? 1억 봅니다. 오. 난 3천. 나 그 이상 쓸 수 없어요. 전 세계에 단 8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희귀품 중의 희귀품으로
22,000파운드, 하나 약 3,5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뭐야? 전 세계 8개인데 1억도 안 해? 아, 조그맣잖아.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하나가 지금 얼마였다고요? 3천 얼마? 3천으로 보면 아까 수백 개 있었다고 그랬잖아. 아이고야. 10억 나오네. 그 자화보다 인기 많은 애들도 많았잖아. 매덕 벌었다. 기본 10억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장난감들 또한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액에 거래됐고요. 아. 총 41만 파운드. 하나로 무려 6억 5,200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저걸 버릴 뻔했다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잖아. 서랍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 있었다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저게 비싸다고 놀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뭐라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이언맨 같은 걸 모아보세요. 모아보자 한번. 우리도 뭔가 모아보자. 거짓말 삼지기도 모으고 있어, 나는. 이 장난감들이 거액에 팔릴 수 있었던 건 대부분 미개봉 상태. 만약 이걸 호기심에 뜯어서 봤다? 그럼 그 가치는 하락했을 겁니다. 막하지. 복권 당첨 부럽지 않은 오래된 장난감의 가치. 여러분 집 어딘가에도 먼지만 쌓인 채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장난감이 있지 않은가요? 이제 그 가치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7위 공개합니다. 시장에서 산 고등어 모모가 2021년 1월 태국 사툰주 푸드사콘 탄티 위앗 쿨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시장에 들렀습니다. 원래도 넉넉지 못한 형편에 탄티 위앗 쿨의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아버지는 얼마 전 사고까지 당한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70바트, 한화 약 2,500원어치의 저렴한 고등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색깔이 예쁘네. 손질하던 고등의 껍데기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어허. 문득 얼마 전 TV에서 한 어부가 이 돌과 비슷한 걸 주워 큰 돈을 벌었다는 뉴스가 또 문득 생각이 났어요. 확인 결과 2,500원을 주고 산 고등에서 발견된 돌의 정체는 진주였습니다. 바로 멜로 진주. 멜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멜로는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 서식하는 바다 달팽이로 인도 고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멜로는 양식도 하지 않아 발견되는 멜로 진주는 모두 천연입니다. 우와! 멜로 진주는 갈색과 황갈색, 황금색 등 다양한 색이 있는데 탄티 위아 쿨이 발견한 멜로 진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색인 황금색이었습니다. 지름은 1.5cm, 무게는 6g으로 작은 편이지만 그 가치는 무려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병원비 걱정하더니만 잘 됐네. 병원비는 일단 해결됐겠네요. 효녀기 때문에 저 고동을 잡지 않았나. 하늘이 도왔다. 탄티 위아 쿨의 아버지는요. 우연히 발견한 멜로 진주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고등 하나 집었을 뿐인데 그게 가족의 삶을 바꿀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처럼 진주를 발견하는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해산물 드실 때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6위를 공개합니다. 처가댁에서 발견된 모모. 2009년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방문한 남성 해리. 그런데 말입니다. 해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 이거 분명 처가댁에 있던 건데 혹시 그새 버려진 건 아니겠지? 빨리 가봐야겠다. 전시회에서 이것을 본 해리는 그 즉시 처가댁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뭘 받길래? 이게 이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가. 그렇죠. 댁에. 그렇지. 해리가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그곳은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에 마련돼 있던 작은 선반 위에서 그가 챙긴 건 바로 책 한 권이었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건가? 책이 오, 동의보감이요. 뭐 귀한 책인가 봐요. 그렇죠. 그 뭐지? 책은 바로 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그것도 초판본이었습니다.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된 종이의 기원 초판본은요, 1250권을 출간했는데 첫날에 전량 매진. 판매된 책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후 발행된 책들은 모두 여러 번의 첨삭을 거쳐 개정됐기 때문에 초판본의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초판본이 갑이죠. 그래서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해 아주 소수의 장소에서만 어렵게 볼 수 있는 그 귀하디 귀한 종의기원 초판본이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볼일 보면서 종이 기원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볼일 볼 때는 또 좀 라이트한 책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심각한 책을 말이죠. 알고 보니 약 40년 전 아내의 가족이 한 상점에서 단 몇 실링의 그 책을 구매했다는데요. 아, 그 헌책방에서? 네. 몇 실링? 네. 그렇게 가족은 그 귀한 책을 화장실에 아무렇게나 뒀던 거죠. 아,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건 화장실이 가서 목욕도 하고 물 쓰잖아요. 어. 이게 우울해가지고 이게 보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글쭈글해졌을까 봐. 해리 처가댁 화장실에 있던 종의기원 초판본은요, 화장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 치고 녹색 표지와 금색으로 장식된 이음매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을 정도로 상태도 양호했는데요. 진짜? 뒤늦게 책의 진짜 가치를 알고 깜짝 놀란 가족은 종의기원 초판본을 경매에 붙였고요. 마침 종의기원 발간 150주년의 경매가 진행. 이에 해당 책을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와, 결과는 무려 10만 3,250파운드, 한화 약 1억 6,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낙찰. 책을 판매한 가족은 때 아닌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저걸 만약에 그냥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 변비 걸렸을 거예요. 변비 생기지. 열 엄청 받지. 다시 보면 돈이 드는 돈벼락템 19, 5위를 공개합니다. 자, 한 분이 퇴근을 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헌팅! 2등 확정됐네. 2등 확정. 2014년 6월 미국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숀과 니키 맥커보이 부부. 쇼핑 도중 한 중고마켓을 찾았는데요. 부부의 눈에 들어온 헌옷. 부부는 이 중고 스웨터를 단돈 58센트, 한화 약 6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600원을 돈 주고 아니, 판다고? 600원 주고 산 거 자체가 대박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TV를 시청하던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부가 시청하던 TV 다큐멘터리에서 부부가 산 스웨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주인공은 바로 고 빈스 롬바르디 감독.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사실 그는 미국 미식 축구계의 레전설. 레전설이죠. 승률 10%도 안 되던 미식 축구팀을 NFL 우승 5회 최강팀으로 이끈 미국 미식 축구계의 영웅입니다. 지금 우승컵 이름이 롬바르디 컵입니다. 그렇지. 아, 저분은- 빈스 롬바르디 저 트로피예요. 이름을 따서. 네. 그렇게 대단한 롬바르디 감독이 생전에 입고 있던 스웨터가 부부가 중고마켓에서 산 스웨터와 똑같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디자인만 같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맞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롬바르디 감독이 출연한 방송을 본 부부가 그 중고 스웨터를 다시 잘 살펴보니 택에 검은색 잉크로 떡하니 적혀있는 글씨 롬바르디. 부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한 경매 사이트에 스웨터를 보내 진품 확인을 한 결과 이 스웨터가 생전 롬바르디 감독이 웨스트포인트 코치 시절 입은 진품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경매 결과 58센트 단돈 600원에 구매한 이 스웨터는 43,020달러, 한화 약 5,600만 원의 낙찰, 이윤을 얻었습니다. 야, 저걸 600원에 팔았다고? 판 사람은 진짜 땅을 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선수가 아니라 무명 선수도 아니고 지금 뭐 미식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그 사람이 입었던 거. 우리 동묘 가야 돼. 가야 돼. 동묘 뒤져봐야 돼. 동료 가야 돼 진짜. MBC 청룡 이런 거 있을 거라고.